안녕하세요. 제노사이드 다큐멘터리의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제주 4.3 다큐멘터리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를 중심으로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의 변천과 역사적 배경을 간략히 알아보려 합니다.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2022년 14회 DMZ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처음 선보여 특별상인 용감한 기러기상을 수상한 이후 2024년 일반 극장에서 개봉된 최근 작품입니다. 제주 4.3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 개봉에 이른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작품은 이미지의 힘에 대해 숙고하게 합니다. 진정성 있는 이미지들은 어떤 설명도 재현도 필요 없음을 깨닫게 하는 작품입니다. 관객들은 역사적 맥락을 잘 몰라도 이미지의 힘에 이끌려 희생자들의 고통에 침잠합니다. 지옥보다 더한 지옥을 버텨낸 생존자들을 오롯이 마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생존자들의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상상 그 이상의 폭력과 고통이 관객들의 머리와 가슴에 재현되고 새겨지는 작품입니다. 5 할머니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작품의 클로즈업 샷과 그들의 삶을 관통하는 섬세한 인서트 이미지들과 또 셔레이드 기법들은 관객들에게 할머니들의 고통과 침묵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가늠하고 인식하게 이끕니다. 수많은 관객들이 제주 4.3 생존 할머니들의 감정 상태와 동기화되는 것을 체험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바로 구순 넘은 생존자들의 구슬 증언 이미지에서 표출되는 재현 불가능한 재현의 힘입니다. 당시를 기록한 뉴스릴 등 아카이브 영상과 역사적인 맥락을 설명하는 자막, 구현하는 재현은 이 작품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5 할머니들이 온몸으로 겪어낸 1947년부터 1950년 사이의 기억들이 그들의 이미지와 목소리로 잔잔하고 고요하게 펼쳐질 뿐입니다. 70년 넘는 세월을 침묵하며 생존해온 영화 속 5 할머니들은 제주 4.3 당시 수영인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그들의 무고함을 밝히고 재심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기록한 인터뷰 이미지들을 김경만 감독이 다큐멘터리 영화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이분들은 현재 재심을 통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으셨죠. 오프닝 시퀀스는 동굴 안에서 열쇠구멍 모양 입구를 통해 바라보는 바다의 비교적 잔잔한 풍랑입니다. 동굴 안에 숨어있는 카메라는 제주 4.3 피해자 할머니들과 동일시됩니다. 좁은 동굴에서 작은 구멍으로 바깥 세상을 바라보던 이미지는 갑자기 거대하게 밀려오며 아우성치는 파도로 바뀝니다. 카메라의 위치가 어느새 밝고 넓은 해안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명천지에 목소리를 내어도 된다는 70년 넘게 피맺힌 한으로 돌처럼 굳어버린 가슴속 이야기를 마음껏 풀어놓으라는 응원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주어진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명분은 제주 4.3 도민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공식 청구한 제주 4.3 수용인들의 재심 청구입니다. 제주 4.3 민간인 피해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 공식 문서는 당시 수감된 2,530명 수용인들 기록입니다. 전국 15형무소에 분할 수감된 당시 제주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대변합니다. 제주 4.3 도민연대는 생존 중인 18명 어르신들 재심 청구를 통해 이 기록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을 공식적으로 채록할 명분을 획득한 것입니다. 영화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당시 증언한 수영인 할머니들 중 5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 침묵으로 일관한 할머니들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가족들도 몰랐던 고통의 기억을 하나씩 풀어냅니다. 당시 18세였던 양농옥 씨는 일본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말도 문화도 낯선 시기 제주 4.3을 겪습니다.
무조건 다 잡아가는 상황에서 남한 단위 정부를 반대하는 부친은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싫고 하다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불러 나간 다음에 파악해 보니까 9사람이 왔는데 다 가리고 앉아 있어. 우리 아버지는 안 가리더라고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 살려주려니 했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말하면 이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나 정치에 대해서나 머리를 둔 사람이다 한다면 다 신겠어요. 젊은이고 늙은이도. 당시 20세였던 박순석 씨는 사회주의 공부를 하려다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면 삼촌은 언제 산에 올라가 본 거마시? 5월 저기 5월 저기 50선거 날 50선거 5월 달에 반대하면서, 5월 예. 9일 날 올라간 5월 거죠. 9일 날 올라간 거에. 서선 사건 후에 5월 9일 날 올라간. 격에서 이제 군에서 잡혀와서 이제 뭐 한 것이 이제 그때서 전주 형무소로 가게 된 거지. 마을 교사, 공무원, 학자 등 지식인층이 주도하는 남한 단독 정부 반대 시위에서 이게 옳은 선택임을 확신했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처녀였던 이 두 분과 달리 아이들과 함께 피신하다 갖은 매질을 당한, 그리고 벼락치기 재판에 형을 언도받고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박춘옥, 송순희 씨의 사연은 처절합니다. 박춘옥 씨는 당시 22세로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영문도 모른 채 매질을 당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 위에 아이를 눕히고 단 한 번도 다리를 뻗거나 움직여보지 못한 채 한 달을 굳어 지냈다고 하시죠. 죽는 게 나을 즈음 육지 형무소로 이송되어 차라리 행복했다고 합니다. 많이 방인가 유치장에서 100명을 넘어 요렇게 앉아서 요렇게 이대 아기 놓고 혼들 동지들 열 허를날 들어간 서들 열 허를날사 육지 나갔다 혼들을 이렇게 사람 발을 영 뻗어봤나 요렇게 혼번 나잡았나 혼들을 아이고 그때가 진짜 죽을 지경이죠. 육지간에 형무소에 간 때는 후둑 내어주지 발쪽보다 몽 좀 자지. 임신한 채로 2~3살 아기를 업고 매질을 당했던 송순희 씨는 더한 고통 속에서 모든 인생을 놓아버리듯 살아냈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마저 매질을 당해 그 상처를 수습하지 못하고 뼈까지 썩어 들어가 결국 형무소에서 아기를 잃은 사연은 관객들의 울분과 통곡을 자아냅니다.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경찰서에서 경찰이 뭘로 할머니 그렇게 경찰이 때렸죠. 경찰이 고문당했어요. 경찰이 무슨 뭘로 할머니 매질했어요? 그냥 장작으로 이런 그저 불 떼려고 이렇게 두 배에 쫙 가는 거 그걸로 그냥 어디를 맞으셨어요? 앉아서 시키는 할머니 머리 맞으시고 머리 어깨. 그냥 당하는 데로 때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 그때 많이 맞으셔서 지금 불편한 곳 있으세요? 그래서 맞아서 질질 끌려다가 유치장 안으로 훅 가서 집어 던지대요. 그 유치장은 가득 있지 사람들이. 김경만 감독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차마 겪지 못할 고통과 폭력을 감내하며 살아낸 그녀들의 증언을 나의 것으로 클로즈업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들의 증언에서 묻어나는 고통과 분노의 이미지들, 가족과 마을이 풍비박산난 군경과 토벌대의 횡포를
다양한 이미지로 상쇄합니다. 가능하면 할머니들의 인터뷰 영상은 그녀들의 휘몰아치는 감정을 추스릴 수 있을 때 혹은 담담하게 삶을 관조할 수 있을 때 관객들에게 드러냅니다. 5 할머니들 중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당시 20세였던 김묘생 씨입니다. 처음 등장한 화면에서 그녀는 증언을 체록하는 연구자들에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맑은 표정으로 아무것도 모른다고 반복하는 그녀의 주름 가득한 얼굴이 클로즈업된 후 연이어 2번째 인터뷰가 진행되죠. 그때 재판 받안 간 거 닮아? 재판 몰라. 뭔데보나 나 총으로 봤었는지 총을 다 잡았어. 20에 기억나는 안 죽이기다. 안 죽이네. 날고라 도망쳐볼래. 이제 졸음에 다들 군인들이 올라오면 이제 마찬 죽이면 돼. 나가 치면 참 그때 치매 볼 때는 치매 턱사잔 저 서이 내 삶을 꼽았다며 어디가 가는 오나중 우리 아버지가 모시한 일은 철로를 한 300발에다 위에 내놓습니다. 걔는 그 철로 잘 불 붙여버리고 집세그레 불 붙여버리고 어떻게 하면 김묘생 씨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거듭 말한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누군가 꼬투리를 잡아 빨갱이라고 잡아갈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증언 체록의 의미와 용도를 알게 된 김 씨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처럼 70년 전 기억을 풀어놓습니다. 4.3 발발 초기 제주 구연대장을 지낸 김익렬 장군은 미 군정의 진압 명령이 떨어지자 선무 후 토벌원 측을 고소했다. 48년 4월 28일 무장대 지역인 구옥초등학교에서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의 회담이 진행되었고 72시간 내 전투 중지, 점차적 무장 해제, 하산이 이루어지면 주모자들의 신변 보장 등의 3가지 조건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다음 날부터 협상 내용이 평화적으로 진전되어 갔다. 역사학자들은 제주 4.3이 4만여 명 가까운 피해자를 낸 대량 학살로 비화된 것은 오라리 방화 사건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서북청년단과 대동청년단이 대낮에 들어와 10여 채의 민가를 불태워버린 것이다. 이른바 오라리 방화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있었던 연희 사건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사건 발생 시기의 문제도 크거니와 당시에는 폭도의 소행이라 주장하는 경찰 측과 우익청년단의 소행이라는 김익렬 구연대장 사이에서 방화자 정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1948년 4월 말 무장대와 국방경비대의 평화협상이 성사되어 사륙전을 중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미 군정이 관여한 것으로 예측되는 우익 청년단체의 방화는 협상 결렬로 비화됩니다. 오라리 방화 사건은 2가지 점에서 저희들이 주목하는 사건입니다. 그 첫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군정이 온건 정책을 포기하고 강경 진압 작전으로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그 취재반의 조사에 의하면 이 방화 사건은 분명히 우익 청년 단에 의해서 자행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그 사건을 경찰들의 보고에 의한 자료를 인용해서 이것을 폭도들에 의한 행위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대에게 초토화 작전을 명령하게 되죠. 이 명령을 받은 구연대 김익렬 연대장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해임되는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 무차별적인 토벌과 사륙이 시작되었고 그 사이에서 무고한 제주도민들은 수영인이 되거나 학살되었습니다. 이 오라리 방화 사건과 같은 밀락의 방화 사건은 수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수영인이 된 당시 20세 전후였던 할머니들의 기억에 방화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폭력 중 하나입니다. 제주 4.3 관련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는 조성봉 감독의 1997년작 레드헌트입니다. 국가에 의해 은폐, 왜곡되었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증언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공개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조성봉 감독은 이 작품을 공개하면서 정부에 의해 큰 고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계 학자들과 언론인, 당시 목격자들과 유족들의 증언 기록은 이후 제주 4.3 관련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돌들이 말할 때까지의 담아낸 재심 청구와 무죄 판결에 이를 수 있게 된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내는데 큰 기여를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25년이 흐른 최근 개봉된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은폐 왜곡된 역사를 알리는 데 멈추지 않고 피해자 개개인의 삶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상상하는 데 주력합니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개인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를 미학적으로 확장하고 영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공감하는 과정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정서들이 공유됩니다. 소외되거나 무시했던 여성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삶과 목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시 아기를 업은 채 혹은 만삭의 몸으로 끌려간 20세 전후의 꽃다운 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군경에게 고문과 폭행을 당합니다. 한평 남짓 공간에 수백 명이 쭈그리고 있던 인권 말살의 감옥에서 대다수는 죄 없이 사망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입산한 주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또 산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무조건 빨갱이가 되어 재판 없이 구속 수감되고 수용인이 되었습니다. 국가도 정의도 진실과 거짓에 대한 구분도 모호했던 혼돈의 해방공간 한반도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공식 재판 없이 마구잡이 구형을 받아 육지 형무소까지 끌려간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과 인고의 세월이 거대한 파도처럼 쏟아집니다. 가족도 잃고 아이도 잃고 나도 잃고 인생도 잃었던 시간들입니다. 광란의 해방공간에서 그들은 운 좋게 한국전쟁 전에 석방되어 생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전과 직후에 육지 형무소에 있던 대다수 수용인들은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에 의해 대량 학살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프닝 시퀀스에서 롱테이크된 거센 파도는 관객들이 앞으로 만날 상상 초월의 증언들에 대한 복선입니다. 글로 보고 박물관에서 접하고 증언으로 들었던 수많은 피상적인 제주 4.3은 이 5 할머니들을 통해 세밀한 개인사로 당시 여성들의 고난사로 현실화됩니다. 갓 20살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생사를 넘나든 폭력과 억울함의 기억들이 거대한 바위처럼 관객들의 가슴에도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제주 4.3을 품은 자연 경관과 지옥 같은 투옥의 순간을 연상케 하는 형무소 트래킹샷, 증언에서 반복되는 민간 가옥 화재 이미지들, 90 넘는 할머님들의 잔잔한 증언의 몽타주는 반복해서 볼수록 더 많은 숨은 이야기들을 전달합니다. 한국의 폭력적인 근현대사를 이미지로 전달하는 재현 불가능한 재현,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현재 OTT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